올해 1월 달부터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서울 아파트 1월부터 8월까지 올라갑니다. 8월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올라간 거는 5월, 6월, 7월, 8월 달, 4달 동안 올라갔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사람들이 가격이 2022년도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을 때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내가 사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뭘 발표했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발표했거든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보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갖고 9억 이하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원래 5월 달, 6월 달에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가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가 지나면은 7월부터는 대출 못 받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5월달, 6월달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현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하기 한 달 정도 전에 스트레스 DSR 2달 연기합니다. 9월부터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은 올라가는데 스트레스 DSR 이제 2달 더 열렸네? 하면서 7월달, 8월달에 엄청나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달에 거래가 많이 된 게 결국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때부터 스트레스 DSR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새 시장을 보게 되면은 대출을 완화하냐 아니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냐 그거에 따라 갖고 시장이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고 그 영향 때문에 가격 자체가 치고 올라가기 힘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내년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겠지만 상승을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 잡는 이유가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내년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약 3만 호 정도 되거든요. 내년의 입주 물량 자체는 크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근데 2026년, 2027년도가 현재까지 한 1만 호 정도씩밖에 안 돼요, 연간. 그러면 엄청나게 적은 거거든요.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하락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계부채의 문제가 워낙 심하잖아요. 그러면 대출 규제가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예정된 거로 내년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하거든요. 그것까지 예상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침체기가 빠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결국은 흐름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흐름이냐 아니면 떨어지는 흐름이냐.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변동 없는 게 끝난 다음은 하락이냐 아니면 가격이 변동 없음이 끝난 다음에 상승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데, 순환 모형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회복 전환기예요. 회복 전환기에는 결국은 이 가격이 변동 없는 게 좀 오래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실거주 목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살 이유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만약에 가격이 회복 진입기 같은 경우 이게 2년 만에 끝날지 아니면 4년 갈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격에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일반적으로 잘 안 사요. 안 사는데, 집을 안 산다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집값은 별로 변동이 없는데, 이게 완전 고정이라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조금 반복하면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갭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갭이 줄어들었다는 건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내년 연말로 가서 점점 좋아진다. 이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또 좀 줄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인상이 아니고 인하거든요.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금리는 지금보다 인하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조달금리가 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금리가 낮아져 갖고 자금을 조달하기 좋은 환경, 이런 환경이 내년 말 정도에 오지 않을까. 거기다가 2026년, 2027년도에 입주 물량이 연간 1만 호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심리가 한꺼번에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 연말 정도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집값이 안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집값이 우리가 2020년도에 정말 한 방향으로 쭉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길게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도 6개월 떨어졌다가 3개월 오르고
그다음에 3개월 떨어졌다가 뭐 또 4개월 오르고 이런 시장이 이제 반복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실제 필요한 시기에 내 자금에 맞춰 갖고 사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냐 아니면은 자가 목적,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집을 사냐 이거 자체가 분리될 수는 없어요. 제일 좋은 시기는 아무래도 내가 0부터 10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0에서 사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이거 0을 아무도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실거주라는 것 자체는 내가 집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집 필요하다. 아니면 자녀 학군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되는데 이번 내 집에서 시작하고 싶다. 이런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필요한 시기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라면 그때는 전세 2년 살고 들어가자. 이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 2년 살고 들어가자는 선택보다는 좀 금매가 나오면은 사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크게 안 떨어질 거니까. 근데 이제 투자 목적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실거주라는 건 결국 거주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내가 길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투자를 딴 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는 게 확실해졌을 때 사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매 중심으로 내년 뭐 상반기에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 목적은 내년 하반기 이후, 연말 이후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승과 하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상승하고 1년 이상 하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했던 게 2021년도 10월부터 2022년도 12월까지니까 그때는 확실히 하락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상승기다 하락기다라고 논하기는 힘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복진입기이기 때문에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상승기가 꽤 오래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집값은 어디가 좋은지 다 알아요. 집이 어디가 좋은지. 사실 이거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가 좋냐? 보통 출퇴근하기 좋은 곳, 한강변, 그다음에 신축. 사실 이 세 개가 계속 더 올랐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어야 되고요. 한강변이면 더더욱 좋고요. 그다음에 신축이면 좋겠죠. 근데 이런 곳들은 말씀하신 대로 특징이 있죠. 너무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 내가 가용한 자산 안에서 들어가는 게 완전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을 지키면서 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요 정도는 가셔야 돼요. 일단은 지하철역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데 집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출퇴근이 편한 곳이 계속 올라요. 예. 그래서 뭐 출퇴근이 내 회사랑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회사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좋은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서울이고요. 그 서울에서도 강남하고 여의도하고 도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강남과 여의도와 도심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아파트만 얘기하거든요. 아파트 외에 다른 곳 많잖아요.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되게 많은데 아파트만 얘기하는 이유가 세미나 할 때도 여쭤봐요. 어디 사시냐? 대부분 아파트 살아요. 근데 아파트 왜 사시냐? 그러면 거의 100% 나옵니다. 편리하니까. 실제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쾌적성도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는 그 자산이 갖고 있는 약점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황금성이에요. 팔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제일 황금성이 좋은 게 뭐냐? 아파트입니다. 지금 아파트 팔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파트가 팔기 어렵다는 거는 빌라는 못 판다는 얘기예요.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은 더더욱 팔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편리하고 황금성도 좋아.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파트가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입지도 중요하지만 주택 형태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 주택 형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고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에 10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8억 정도 되고요. 빌라는 한 6억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 이건 또 벌어지거든요. 더 많이 올라. 황금성도 좋아. 살면서 편리해.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면 힘들죠. 근데 두 가지만 검토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하철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 요 정도는 디폴트로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